저는 지은오입니다. 듣고 계신 분들 오늘 48화는요. 달달함으로 시작해놓고 끝은 사람을 아주 천천히 질식시키듯이 조여옵니다. 처음부터 자극적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고성희가요.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무릎이 미안해서가 아니라 살아남으려고라면요. 그리고 동시에요. 지역 선배 집에서는 다정 엄마가 병원 서류 같은 걸 보고 아들 비밀을 알아버립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걸 알아버린 엄마는요. 울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웃는 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 쌍둥이 오빠 우지는 떠나면서도 가족은 다 보고 엄마 고성희만은 끝까지 안 봅니다. 문자 한 줄만 남기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한 줄로 이어지는지 제가 지은오 시점으로 조금 더 사건 위주로 또렷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관계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30초만 정리할게요. 저는 지은오, 고성희의 친딸입니다. 우지는 제 쌍둥이 오빠고요. 박진석은 성재와 영나의 아버지. 고성희는 박진석과 재혼해서 성재에겐 새어머니. 영나는 고성희와 박진석의 딸. 그리고 제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 이지역 선배입니다. 자, 갑니다. 스포는 강합니다. 그날 저는 선배랑 데이트를 했어요. 미술관이었고요. 조용하고 사람도 많지 않고 말이 길어지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선배가 제 손을 잡을 때요. 저는 손끝이 먼저 떨렸어요. 기쁘기도 한데 이상하게 겁도 났거든요. 은호야, 우리 이제 같이 가자. 정확한 대사는 아니어도 선배 표정이 딱 그랬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은호야, 너 또 행복해지면 불안해지지. 너 또 좋은 순간에 나쁜 일 올까봐 겁먹지. 그런데요. 그날은 잠깐이라도 믿고 싶었어요. 오늘만큼은 괜찮다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48화는 오늘만큼은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선배가 웃다가 아주 잠깐 숨을 고르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짧은 정적이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선배, 괜찮으세요? 그냥 조금 피곤해. 선배는 늘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저는 늘 그 말이 거짓말일까봐 무섭습니다. 왜냐면 선배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표정이 아주 조금 늦게 풀리고 웃음이 살짝 얇아지고 손에 힘이 조금 빠지고. 그런데 제가 그걸 사랑이라고만 믿어버리면요. 나중에 제가 더 크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제가 웃고 있는 동안 선배 집에서는 엄마 촉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정 엄마는요. 그날따라 마음이 불안해서 집에 평소보다 빨리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현관에서부터 이상함을 느꼈대요. 집안이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편안한 조용함이 아니라 숨긴 조용함이었대요. 그래서 방을 열어보는데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종이봉투 같은 걸 보게 됩니다. 병원 이름, 검사 결과, 처방전, 시정자 여러분. 그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 있잖아요. 그게 엄마한테는 칼이에요. 다정 엄마가 손이 먼저 차가워졌대요. 심장이 내려앉는다는 말이 있죠. 정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 상철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우리 아들 언제부터야? 상철 선생님이 바로 대답을 못했대요. 그 침묵이요. 엄마 마음을 더 찢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역 선배가 하필 그때 집에 들어와요. 엄마는요. 진단서를 손에 쥐고도 아들 앞에서는 웃습니다. 왔니? 밥 먹었어? 피곤하지? 듣고 계신 분들, 엄마가 웃는 순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엄마는 웃고 있는데 속은 울고 있거든요. 지역 선배는 엄마 얼굴을 보고 뭔가를 눈치챈 듯 했어요. 근데 선배도요. 모르는 척을 합니다. 왜요?
엄마가 울면 엄마가 무너질까봐. 그리고 엄마가 무너지면 자기가 더 죄인이 될까봐. 이 집은요, 서로를 살리려다가 서로를 더 조이는 집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사실이 가족 전체로 번지는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네, 저예요. 저는 그날 미술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은호야, 지혁이 엄마가 알아버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차 안 공기가 확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밖은 밝았거든요. 근데 제 안은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선배의 병이 우리 사이로 들어오는구나.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와중에도 고성이는 또 판을 깔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고성의 라인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시청자님들, 여기서부터는 사이다랑 분노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고성이는요, 갈 곳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자기 편이라 믿던 것들이 무너지고 자기가 뿌린 거짓말이 자기 발목을 잡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바닥을 치면 조용히 고개를 숙이죠. 근데 고성이는요, 바닥에서도 속일 생각부터 합니다. 말로 사람을 묶어두는 방식, 사람 마음 약한 틈을 파고드는 방식. 그걸 너무 잘 아는 여자예요. 그래서 고성이가 먼저 찾아간 곳, 딸 영나의 작업실입니다. 고성이가 들어올 때요, 영나는 표정이 굳습니다. 그 굳는 표정이요, 엄마 또 왔구나가 아니라 또 시작이구나에 가까웠어요. 고성이는 앉자마자 말합니다. 이불 사와. 나 여기서 잘 거야. 듣고 계신 분들, 이게 사람이 도움받는 태도입니까?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고성이는 명령하면서도 입으로는 불쌍한 척을 합니다.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나도 억울해. 이렇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고성애 같은 사람은요,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죄인으로 만드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지경 된 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 이런 뉘앙스로요. 그런데 영란은 오늘 제대로 선을 긋습니다. 영란은요, 엄마에게 이불을 사주지 않습니다. 대신 돈을 꺼내요. 계약금으로 받은 돈. 이 돈으로 집 구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래서 살아요. 여기서 사이다가 터지죠. 도와주되 끌려가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장면이 사이다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성이는 돈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안 숙여요. 고개는 숙이는 척 하는데 눈빛은 아직도 나를 살려라 해요. 영란은 엄마를 쳐다보다가 한 번 더 말합니다. 이 돈이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영란의 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부모에게 선을 긋는 건요, 불효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지키는 안전장치예요. 우리 시청자님들, 영나가 엄마에게서 마음을 뗀다는 건 영나가 잔인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영나가 드디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고성이는 영나에게서 돈을 받고도 또 다른 먹잇감을 찾습니다. 고성이는 이름을 바꿔요. 이미영 같은 이름으로요. 그리고 사람 좋은 척을 합니다. 한식당 같은 데서 아휴, 제가 세상 물정이 없어서요.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이런 말로요.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엔 늘 미안한 척입니다. 그 다음은 고마운 척이고요. 마지막은 당연한 척이에요. 고성이가 딱 그 길을 가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 판에 박진석이 직접 들어옵니다. 박진석이 고성이를 찾아와요. 그 장면은요, 악인이 악인을 제지하는 그림입니다. 정의라기보단 서로의 이익을 지키는 싸움.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만큼은 속이 좀 시원해요. 박진석이 경고합니다.
너 나한테 했던 짓을 남들한테 하지 마. 말을 길게 안 해도요. 그 표정 하나로 압박이 됩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너의 방식, 이제 안 통한다. 이 느낌이죠.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고성이는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성이가 다음으로 하는 행동. 성재에게 연락합니다. 나 좀 집에 들여보내줘. 여러분들, 이건 진짜 뻔뻔함의 끝이에요. 그 집을 누가 망가뜨렸는데요. 그 집 사람들 마음을 누가 찢어놨는데요. 근데 이제 와서 집에 들여보내달라는 건 용서가 아니라 침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용서는 상처 입은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고성이를 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 저는 여기서 진짜 화가 났어요. 왜 드려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입 밖으로는 못 나오죠. 왜냐면 박진석 같은 사람은 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밖에서 사고 치면 체면이 깎이고 안으로 들이면 눈앞에 두고 통제할 수 있고 이게 그 사람들 방식이죠.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고성이가 박진석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요. 여기서 마음이 갈립니다. 그래도 무릎 꿇었네. 쇼 같은데. 그래도 처참하긴 하다. 저는요. 저 무릎이 반성이라고는 못 믿겠습니다. 왜냐면 고성이는요. 무릎을 꿇어도 눈빛이 바뀌지 않아요. 미안해서 꿇는 무릎이 아니라 살려고 꿇는 무릎. 그럼에도 사이다인 이유는요. 고성이가 처음으로 내 힘만으로 못 산다는 걸 겉으로라도 인정한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무릎보다 더 아픈 벌이 나옵니다. 바로 우진입니다. 제 오빠 우진은 떠날 준비를 합니다. 짐을 싸고 인사를 정리하고 가족들을 한 명씩 보고 갑니다. 근데 엄마 고성이는요. 끝까지 안 봐요. 문자만 남깁니다. 엄마, 나 이제 그만할게. 난 엄마를 더 이상 안 보려고 해. 이런 결의가 담긴 문자요. 듣고 계신 분들, 이게 왜 제일 큰 응징인지 아세요? 고성애 같은 엄마는요. 자식을 자기 인생의 증명서로 씁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결국 내 품으로 돌아와. 너는 나를 버릴 수 없어. 이렇게요. 근데 우진은요. 그 증명서를 스스로 찢어버린 겁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에요. 사람은요. 상처 주는 사람을 계속 만나면 계속 약해집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진은 안 본 거예요. 고성이가 오열하죠. 내 아들, 내 우진. 저도 그 장면 보면서 마음이 이상했어요. 고소한데 씁쓸하고 시원한데 아프고 분명 응징인데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진이 떠나는 장면이 저에게도 선을 만들게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도 고성희에게 끌려가지 말자. 나도 내 인생을 지키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선은 미움이 아니에요. 선은 살아남기입니다. 자, 다시 지역 선배 쪽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우진 소식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을 때 또 다른 소식이 제 옆을 때립니다. 지역 선배 엄마가 결국 저를 따로 불러요. 은호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니? 그 목소리에는요. 엄마의 울음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울지는 않아요. 울면 무너질까 봐요. 저는 다정 엄마 앞에 앉았는데 손이 자꾸 차가워졌어요. 지역 선배 어머니께서 묻습니다. 지역이 많이 아프니? 저는 숨을 한번 삼켰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 뻔했어요. 네. 많이요. 근데 선배가 참아요. 그리고 저도 참게 돼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지역 선배 엄마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잔인한 거짓말을 합니다. 선배가 잘 버티고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희망을 주는 말 같지만요. 사실은요. 엄마가 울지 못하게 막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지역 선배 엄마는 그 말에 잠깐 기대요. 엄마는요. 기댈 곳이 필요하니까요. 그날 집안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고요. 상철 선생님은 말이 줄고 다정 선생님은 웃음이 얇아지고 지역 선배는 더 조용해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런 집은요. 조용해질수록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 각자가 혼자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그 조용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배에게 직접 말합니다. 선배. 저 선배가 혼자 버티는 거 이제 싫어요. 선배가 웃으려고 하는데요. 그 웃음이 예전처럼 크지 않아요. 저는 이어서 말해요. 저요. 선배가 아프면 저도 같이 무서워할게요. 그러니까 숨기지 마세요. 같이 살아요. 듣고 계신 분들, 이건 로맨스 대사가 아니라 제가 살아남기 위해 하는 말이에요. 사랑이요. 한 사람이 버티면 그건 오래 못 갑니다. 둘이 같이 버텨야 오래 가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와중에도 고성이는 집 안에서 또 움직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고성이는요. 갑자기 착한 척을 하기 시작해요. 밥상 앞에서 조용히 앉고 말을 줄이고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이런 장면 나오면 속으로 이런 생각 들죠. 진짜 달라졌나? 근데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은요.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반성이 아니라 타이밍 보는 조용함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행동이 바뀐 게 아니라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고성이는 계속 기회를 봅니다. 성재가 약해지는 순간, 영나가 흔들리는 순간, 박진석이 방심하는 순간. 그 순간에 다시 파고들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고성이가 노리는 건 단순히 집 한 칸이 아니라 다시 권력을 잡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49화가 더 무섭습니다. 지금은 무릎 꿇었지만 다음에는요. 무릎 꿇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려고 들 가능성이 커요. 나도 힘들었다. 나도 속았다. 나도 버림받았다. 이 말로요. 듣고 계신 분들, 그 말이 나오면 우리는 기준을 딱 세워야 합니다. 힘든 건 모두가 힘들다. 하지만 상처 준 건 내가 했다. 이 기준이요. 자, 여기서 수만 번 고르고 성재와 수빈 쪽 작은 사건도 하나 더 얹어볼게요. 수빈은 죽을 끓여옵니다. 성재는 그 죽을 보자마자 표정이 풀립니다. 여러분, 죽 한 그릇이 뭐라고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요. 큰 말보다 밥 먹언니가 먼저 들어옵니다. 성재는 그 죽을 보면서 처음으로 마음을 조금 열어요. 수빈이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만나는 거 허락하셨어. 성재가 잠깐 멈춥니다. 그 멈춤은요. 기쁜 멈춤이면서도 불안한 멈춤이에요.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상처받은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따뜻함이 고성애 같은 사람에겐 더 큰 위협이 됩니다. 왜냐면 고성이는 따뜻함으로 유지되는 가족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따뜻한 가족은요. 고성이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더 이상 통제가 안 되게 하니까요. 그래서 고성이는 따뜻한 분위기가 생기면 반드시 깨려고 듭니다. 49화에서 그 징조가 더 뚜렷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 파트로 가기 전에 중간 미끼 하나 더 걸어둘게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박진석이 설명을 시작하거든요. 박진석은 성재와 영나에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설명은요, 미리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다 하고 나서 하면 변명으로 들립니다. 특히 자식 앞에서는요. 자식은 부모의 사정까지 떠안는 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진석이 무슨 말을 해도 성재와 영나 마음이 쉽게 풀리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고성이만 악이 아니라 그 악을 옆에서 키운 구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가장 많이 다친 건 자식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사이다 분노 포인트를 사건 뒤에 바로바로 한 줄 결론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건 결론. 영나가 엄마에게 돈을 준 장면. 한 줄로요. 돈은 주고 마음은 끊었다. 이게 생존입니다. 두 번째 사건 결론. 박진석이 고성이를 찾아가 경고한 장면. 한 줄로요. 너의 방식, 이제 안 통한다. 악인끼리라도 속은 시원하죠. 세 번째 사건 결론. 고성이가 집으로 들어오고 무릎을 꿇은 장면. 한 줄로요. 늦은 무릎은 사과가 아니라 입장권이 된다. 무릎보다 행동이 먼저예요. 네 번째 사건 결론. 우진이 엄마를 안 보고 떠난 장면. 한 줄로요. 안 보는 게 가장 단단한 응징이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다섯 번째 사건 결론. 지역 선배 엄마가 진실을 알고도 웃는 장면. 한 줄로요. 엄마의 웃음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고통이다. 엄마도 울어도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꼭 덧붙이고 싶은 말 한마디. 남을 이용해 먹는 사람은요. 무릎도 꿇고 눈물도 흘리고 말도 예쁘게 해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딱 하나로 확인됩니다. 다시는 같은 행동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고성이가 무릎 꿇었다고 마음이 흔들리면요. 그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이 많아서 그래요. 정이 많은 건 죄가 아니에요. 다만 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선을 꼭 세워야 합니다. 선이 없으면요. 가족이 집이 아니라 감옥이 되거든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48화의 감정 엔딩을 지은호로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저는요, 선배랑 사랑을 시작했는데 그 사랑 시작 옆에 병이라는 현실이 앉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요. 내가 대신 아플 수가 없어서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선배가 숨기든 숨기지 않든 저는 옆에 있을 거예요. 좋을 때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서울 때도 옆에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듣고 계신 분들,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약 챙기는 시간. 무리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한마디. 오늘은 쉬자고 붙잡아주는 손.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9화는요. 이 일상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이는 집 안으로 들어왔고 박진석은 설명을 시작할 거고 지역 선배 엄마는 울음을 더 깊이 삼킬 거고 선배는 더 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질문 2개만 남길게요.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48화에서 가장 속이 시원했던 장면은 어디였나요? 1. 영나의 성극기. 2. 박진석의 경고. 3. 고성희의 무릎. 4. 우진의 외면. 그리고요. 가장 화가 났던 장면은요. 1. 고성희의 뻔뻔함. 2. 바닥에서도 속일 생각하는 그 습관. 3. 늦게 시작되는 박진석의 설명. 4. 엄마가 울지도 못하는 현실. 댓글로 같이 이야기해요. 저는 지은호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